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5회입니다. 5회. 쪽지 시험 5회. 신규성부터 보시죠. 신규성. 1번.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쪽지 시험 5회죠.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맞죠? 신규성. 공지 등이 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한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자기 공지에 의해서도 거절되죠.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공지 주체 불문한다. 신상예. 그건 예외인 거고. 2번.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 출원한 경우로서 공지 등이 된 날과 디자인 등록 출원된 날이 동일한 경우라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각주의죠? 출원 전 공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원일과 공지일이 같다 하더라도 공지된 시점이 출원된 시점보다 빠르다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이거에 대한 입증 누가? 심사관이. 심사관이 입증 못한다라고 하면 신규성 위반 아닌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 공지된 모양과 동일 유사한 모양을 포함하는 디자인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 틀렸죠. 신규성은 공지 디자인과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공지된 모양은 디자인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작 비용일성 보겠습니다. 1번.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이 비유사한 경우라면 공지된 디자인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 33조 2항 소정의 창작 비용성 판단의 인용 참증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신규성은 디자인의 동일 유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창작 비용성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성은 반드시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창작 비용일성은 비유사해도 되죠. 왜? 쉽게 창작은 모든 물품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번.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A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출원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 A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창작 비용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A라는 디자인이 공지되었고 지금 B라는 디자인을 출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양자는 유사 디자인이기도 하고 당업자가 봤을 때 쉽게 창작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이 측면에서는 신규성 적용할 거고 이 측면에선 창작 비용성 적용할 건데 33조 2항 괄호에서 신규성과 창작 비용성이 문제되면 이거 말고 이거 적용하겠다라고 했죠. 3번.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 비용일성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자, 33조 2항 창작 비용일성 케이스 몇 개? 4개. 이제 4개예요. 2개에서 2개 더 늘어났죠. 첫째,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 창작. 둘째,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 셋째, 공지 디자인 플러스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 넷째, 1, 2, 3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결합되어 있어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용이 창작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3번 첫 번째 줄 끝에 공지된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이면 공지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이라는 말이네. 공지 형태는 공지 디자인은 아니고요.
공지 형태가 주지 형태인 것도 아니니까 적용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4번 제3자의 정보 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에 대해서 창작 비용일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제3자의 정보 제공이 없더라도 요거 조지 형태로부터 영리 창작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선 보겠습니다. 확선. (1번)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33조 3항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3조 3항 단서에 따라서 출원인이 동일하면 적용 안 하죠? 특허법도 마찬가지죠? 언제 기준? 결정시 기준이죠? 참고로 특허법은 출원시 기준이죠. 법감정에 맞는 건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은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출원시, 심사 편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선출원의 창작자와 후출원의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33조 3항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특허법은 발명자가 동일해도 확선의 예외로 보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가 동일해도 확선의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3번 선출원의 출원 1과 후출원의 출원 1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선 적용되지 않는다. 특, D 공통이죠? 왜? 당해 출원 1 전에 출원돼야 되니까 동일자 출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출원 1이 동일하면 확선 적용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출원인 또는 출원1이 동일하면 확선 적용 안 한다. 4번 선출원이 등록 공고된 날과 후출원이 출원된 날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선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시각주의죠? 선출원이 있고 선출원이 등록 공고가 있고 후출원이 있는 겁니다. 요게 동일자여도 등록 공고 전에 출원되어 있으면 확선 적용하는 거죠. (5번) 1개의 선출원 디자인이 후출원 디자인에 대해서 46조와 33조 3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맞나요? 맞죠?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으면 전체로서 동일유사하면 선출원주의 위반, 확선 안 되고 전체로서 비유사하다면 선출원 안 되고 대신에 확선 가능성은 있고 일부 동일유사라면 그래서 1대1 매칭할 때 선출원주의와 확선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허와 다른 점입니다. 이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보겠습니다. 1번 군, 훈, 포, 기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국제기관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34조 1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조문 그대로네요. 맞고요. 2번 국가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34조 1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 자, 1번으로 가보세요. 1번으로 가보시면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 즉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유사하면 등록 못 받아. 근데 국가는 국제기관이 아니잖아. 따라서 국제기관이 아닌 국가의 명칭은 적어도 34조 1호에 걸리진 않습니다. 3번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공중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34조 2호 틀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공중위생은 빠집니다. 공중위생은 특허, 실용신안에만 있습니다. 화장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34조 3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고 취지 뭐라고? 공익사익? 사익. 사익이면 언제 기준? 출원시 기준이죠. 결정시 기준 틀렸죠. 5번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34조 4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디자인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모양, 색채 이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34조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34조 4호는 기능적인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만으로를 해석할 때에는 형상, 모양, 색채에서 형상을 관념적으로 분리한 다음에 형상만을 기준으로 봐야 돼. 따라서 출원된 디자인의 형상이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설령 다른 요소인 모양 등이 부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상, 기능적인 형상만으로 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페이지 선원주의 보겠습니다. 1번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되죠. 물론 예외는 있어. 관련 디자인을 묶어버리면 예외는 있겠죠. 2번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협의제 46조 2항입니다. 3번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의 창작자와 후출원의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창작자가 동일해도 적용합니다. 4번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맞죠? 협의제입니다. 자, 이거 46조 2항 후단이죠. 이렇게 거절돼도 첫째, 선언의 지위 남아있고 둘째, 특허법과 달리 출원 공개가 되고 확선의 지위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죠. 1. 디자인 1출원 보겠습니다. 1번 둘 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병렬하여 적은 것은 1.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 요건 되죠. 부설부가 부착은 되죠. 겸용은 안 되지만 디자인으로 받을 수 없다? 틀렸네요. 2번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 보조적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1.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마네킹 같은 거. 양발 출원하는데 마네킹 입혀서 출원한 거죠. 이 경우 보조적 물품이 적용된 취지를 디자인 설명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겠죠. 왜? 권리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었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1.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적인 물품이 적용된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틀렸죠? 얘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권리 분류가 필요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해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기본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74페이지입니다. 필기노트는 49페이지예요. 정당한 물품명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은 했어요. 1번 물품의 명칭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특허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명칭에서 이 물품류 몇 개 있어요? 1류부터 31류까지 있다는 거 확인했죠. 특허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명칭에서 하나의 물품으로 지정해야 되고 이게 1스텝. 맞죠? 고시된 거. 2스텝. 특허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명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을 이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정한다. 이게 2스텝.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이것도 없어? 라고 하면 3스텝이 용도를 최소 단위로 표현한 것 되죠.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물품의 명칭에 출원의 명칭을 결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홍길동식 전화기 안 되고 전화기라고 해야 되죠. 3번 디자인 등록 출원서 또는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인데 및 도면이죠. 출원서 및 도면 입니다. 및 물품류도 밋이죠. 출원서 및 도면. 복수 디자인이면 1년 번호도 출원서 및 도면 다 밋입니다.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그리고 복수라면 1년 다 위시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나오는 건 요거예요. 요거. 왜? 특허는 발명의 명칭을 추론서에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추론서에만 적죠. 복수 디자인 봅니다. 40. 갑자기 헷갈려 조문이. 41조야 42조야. 41조죠? 41조입니다. 3벌이 42조죠. 42조. 맞지? 복수 디자인 41조입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하려는 자는 40조 1항 이게 원칙이죠. 에도 불구하고 예외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 20 이내의 디자인을 1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할 수 있다. 20 이내가 아니라 100 이내죠. 100 이내. 100개 이내입니다. 2번 복수 디자인 제도를 이용해서 디자인으로 출원하려는 자는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하고 도면은 디자인마다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맞죠? 3번 복수 디자인 등으로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거절료가 있으면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출원 일체 원칙 적용 안 됩니다. 4번 복수 디자인 등으로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료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거절 결정하여야 한다. 맞죠? 5번 복수 디자인 등으로 출원된 대한 등록 결정을 받은 자는 등록료 납부 시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맞죠? 특허는 청구항마다 포기할 수 있듯이 디자인도 디자인마다 포기할 수 있다. 6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 출원 공개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디자인에 대해서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출원 공개 신청, 비밀 디자인 청구 다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 취지는 뭡니까? 출원 공개는 공개고 비밀 디자인은 시크릿하게 가는 건데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 비밀 이거 괜찮아? 괜찮다라는 겁니다. 출원인 너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7번 디자인에 대한 복수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는 각 디자인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 권리 범위한 심판 이런 건 각 디자인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야만 하죠. 한 벌의 물품 디자인 보겠습니다. 42조죠. 42조. 1번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관념상 또는 상거래 관행상 동시 사용성이 인정되면 되죠. 2번 한 벌의 물품의 구성 물품이 서로 결합. 첫 번째 케이스죠. 한 벌 전체로 통일성이 있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 첫 번째가 첫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표현 방법이구나. 동일한 표현 방법. 두 번째가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형상, 모양,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고 세 번째가 관념적으로 관련 있는 인상을 주는 경우 세 번째죠. 지금 이건 두 번째네요. 이 케이스는 구성 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구성 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 제출할 필요 없다? 틀렸죠. 세 가지 유형 모두 구성 물품 각각에 대한 1조의 도면 다 제출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 유형인 서로 결합만 1조의 도면을 또 제출해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3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일물품과 다물품 관계로 전체로서 서로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공지된 후 상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일부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죠. 설령 비유사라 할지라도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 공지되었다라는 건 구성 물품에 대한 디자인도 공지된 걸로 보고 그럼 신규성 위반이라는 거죠. 4번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 후출원인 경우에는 선출원 주의나 확선에 위반돼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한 벌이 선출원이고 후출원이 구성 물품이래요.
그럼 원칙 비유사, 원칙 예외 상관없지. 다 비유사. 그래서 선언 위반 아닌데 일부 동일 유사라면 확선 위반일 수 있겠죠. 애매하네 표현이. 위반 아닌데 확선 위반이다라는 거죠. 이거 이 문제가 아니구나. 맞나? 지금 4번 하고 있나요? 3번 했죠? 4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출원주의나 확대 선출원주의 위반돼요? 자, 그럼 확선은 위반되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이고요. 5번. 한 벌의 물품 디자인과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어느 일방을 기본 디자인, 다른 일방을 관련이 할 수 있나? 할 수 없죠. 비유사기 때문에 유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등록 출원이면 기본 디자인 과만 유사해야 되고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면 기본 디자인 과 유사해야 되죠. 이어서 일부 심사 등록 제도 보겠습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심사, 일부 심사 틀렸죠.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심사 등록 대상이면 심사 등록으로만,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이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으로만 해야 합니다. 2번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을 통해서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통해서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 볼 수 없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번 일부 심사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가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디자인과 관련해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하는 게 116조 2항이죠. 예외는 뭐야? 타인의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이면 예외가 되겠죠. 지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어서 관련 디자인 봅니다. 관련 디자인. 관련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이면 기본 디자인 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우린 이걸 관련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 과만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 전 또는 출원 전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 얘는 출원일 수도 있고 등록일 수도 있고 공지일 수도 있고, 맞죠? 과 비유사 해야 되죠. 이 출원은 관련 디자인 출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본 디자인 출원 일후 또는 출원 후 자기의 기본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과 유사해도 괜찮죠. 맞죠? 그래서 기본 디자인 출원 후, 출원 일후 자기의 기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덜 적었구나. 죄송합니다.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동일 유사한 공지 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괜찮은 걸로 해석해 준다라고 했었죠. 관련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 출원 후 자기의 공지 디자인과 동일 유사해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조심할 거 기본 디자인 출원 전 자기의 공지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면 안 되죠. 하지만 신상례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본 디자인 출원 후
자기의 기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공지 디자인 봐주니까 자기 거라도 기본 디자인과 비유사한 공지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과 유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신상례로 극복할 수도 있겠고.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였어요. 결론만 띡 말씀드렸습니다. 1번 심사 등록 출원에 있어서 자기의 기본 디자인 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심사 등록 출원이면 과만 맞죠? 옳은 질문. 2번 심사 등록 출원에 있어서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관련 디자인 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 없죠.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맞아. 단독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되나요? 네? 안 돼요. 자, 이거 단독 디자인, 단독 A와 유사한 A-를 출원하면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하고 얘를 기본 디자인으로 잡습니다. 그럼 선출원주의 예외 등록되죠? 관련 디자인 등록돼. 그리고 A2-는 얘랑은 비유사 하고 얘랑은 유사. 즉 A2-는 관련 디자인 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죠. 이거 얘를 기본 디자인으로 하고 얘를 관련으로 할 수 있나? 안 되죠. 이건 안 돼. 권리 범위가 무한히 확장돼요. 그럼 단독 디자인으로 출원해 볼까? 등록될 수 있어요? 없죠? 선출원주의 위반입니다. 등록 안 돼. 이거 왜 관련 디자인 등록 못 받게 해줘요? 권리 범위가 무한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려는 건데 단독 디자인 등록 받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3번)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통상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 없다? 틀렸죠?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 실시권이 있으면 등록 못 받겠지만 통상 실시권은 상관없죠? 왜? 독점적 실시 주체의 동일성 관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제3자의 실시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고 더 나아가 관련 디자인에 대한 기본 디자인과도 동일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관련 디자인과만 동일 유사하면 침해인 겁니다. 이걸 좀 히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현재는 관련 디자인이라는 제도로 배우죠? 이 네이밍이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유사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배웠어요. 유사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배웠는데 이제 바뀌었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옛날에 논의가 있었어. 논의.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기본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디자인을 기준으로 유사 디자인이라는 걸 등록받을 거 아니야. 옛날. 근데 편의상 관련 디자인으로 바꿔서 할게요. 관련 디자인. 이 기본 디자인에다가 이제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이 관련 디자인권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 논의가 뭐였냐면 세 가지 학설이 있어. 세 가지 학설. 첫 번째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옛날 거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A라는 기본 디자인이 있어. 기본 디자인이 있고 이게 동일 범위, 기본 디자인의 동일 범위. 그리고 여기가 유사 범위죠.
유사범위. 여기까지가 기본 디자인의 독점 배타권입니다. 그리고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요게 등록받은 거죠. A-가 등록이 되면 이거 독자적인 동일 범위와 독자적인 유사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A-라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견해. 확인설. 이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A- 때문에 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A- 여기 있는 거 확인시켜주는 거다라는 쪽이 있었어요. 확인. 첫 번째로는 확인한다라는 거야. 더 늘어나진 않아, 권리가. 이게 확인.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 유사 범위까지 확장된다라는 확장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나 더 있었어. 무슨 확인설, 확장설, 결과 확정설.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오래된 논이거든. 제도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권리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 아니 넓혀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 옛날에는 확인설이 판례의 태도였어요. 확인설이. 규정이 없어갖고. 그런데 확장하자라고 해서 조문에 들어온 거야. 조문에 들어와서 관련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도 동일 유사까지 독립적으로 인정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옛날 논의로 우리가 이걸 막 굳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너무 오래됐고 명문의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확장설이에요. 확장설. 그럼 지금은 옛날 논의는 논의로 하고 지금은 A라는 등록 디자인이 있어요. 기본 디자인이 있는 거야. 기본 디자인에 동일 범위, 유사, 범위 등록받았고 A-에 대해서 동일 범위, 유사, 범위까지 권리가 확대돼. 그럼 제3자가 여기서 실시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A2-가 A-랑만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인 거지 A-의 권리 범위 침해가 되기 위해서 얘랑도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옛날 논의 중 확인설에 의하면 이거 비침이었다라는 거지.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3자의 실시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실시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면 됩니다. 기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확인설 입장에서는 기본 디자인과도 동일 유사했어야 됐거든. 그래서 이런 취지의 문제가 등장할 수는 있어. 하지만 옛날 학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지금 법리 결과로만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 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맞죠? 왜? 존속기간 확장되는 건 방지해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왜 존속기간을 유한하게 두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도 동일인간에 적용시키는구나 라고까지도 연결이 되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상표법은 동일인간은 선출원주의 적용 안 되는 게 존속기간을 무한으로 해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6번 기본 디자인권과 관련 디자인권은 함께 이전해야 되고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 디자인의 관련 디자인도 소멸? 아니죠. 관련 디자인 설정 등록되는 순간에 기본 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족합니다. 관련 디자인 등록된 이후에 기본 디자인이 존속기간 만료 외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관련 디자인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되셨죠? 물론 기본 디자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관련 디자인 죽는 거지. 20년 지나는 거니까. 이어서 7번 기본 디자인권과 관련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맞죠? 관련 디자인은 이렇게 설정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쪽지 시험
다 봤고요.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실기시험 7회고요. 총 10회까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상예입니다. 신상예. 1항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된다. 맞죠? 특허랑 같고요. 2번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뭐죠? 창작 비용성 흠결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아니죠.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된 디자인한테 하는 거야. 디자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의 지문은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지 형태인 거죠. 형태. 그렇기 때문에 신상예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롯데타워에 대해서 신상예 안 된다고. 롯데타워, 남산타워 이런 거. 3번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개 등록 공고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박권자는 신상예 주장할 수 있다. 없죠. 없죠. 특허는 어떻게 돼? 의사에 의한 공지는 안 되고 의사에 반한 공지는 정말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 하지만 디자인은 의사에 의한 공지, 반한 공지 다 허용하지 않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좀 일치하지 않죠? 자, 이어서 3번 했고 4번 신상예를 적용받기 위해서 출원 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해야 되고 출원 후에 주장하는 거 불가. 틀렸죠? 의사에 의한 공지, 반한 공지 다 상관없이 절차적 요건 삭제. 물론 심사 기준에서 편의상 들어온 제도는 있지만 그게 법은 아니거든. 그래서 증명 출원 시 증명 안 해도 등록 후 얼마든지 주장 증명할 수 있어요. 출원 단계에서 언제 증명하면 돼요? 심사 기준 바라는 건 뭐예요? 출원 시 주장 증명해도 되고 거통 나오면 의견 제출할 때 주장 증명해도 되고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들어오면 답변 제출 기간에 주장 증명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설령 그때 못해도 심판 소송 단계에서 얼마든지 주장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5번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36조 1항 12개월 기간 이내 여러 번의 공개 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상예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성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상예 효과가 미친다?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유사가 틀렸죠? 공지됐어요. 또 공지됐어요. 또 공지됐어요. 또 공지됐어. A 다시 A 다시. 이거 신상예 주장했어요? 이거 미치는데 이거까지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로 신상예 해야 돼. A 다시는. 유사니까. 아까 강조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조약구조 보시죠. 1번. 조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부터 6개월, 특허는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 맞죠? 2번. 조약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부터 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하거나 주장을 보정할 추가? 틀렸죠? 특허는 우선권 주장 보정 추가 언제까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3개월, 출원부터 3개월. 3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우선권 증명서류에 포함된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틀렸죠? 소급표를 인정하려면 유사는 절대 안 돼. 무조건 동일해야 돼. 넘어갑니다. 보정. 특허는 47조 1항 본문에서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전.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 통지 발송 전. 이렇게 돼 있죠. 발송. 특허 결정이냐 등록 여부냐 송달이냐 발송이냐 이런 거 잘 보십시오. 따라서 특허는 거절 이후 통지하면 보정 안 되죠? 의견서 제출 기간에만 보정 가능하죠. 반면에 디자인은 거절 이후 통지 받아도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도 보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최초 디자인 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 기재사항, 도면 기재사항, 사진,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맞죠? 보정의 범위는 요지 변경, 보정의 대상은 출원서 플러스 도사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번 출원인은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심사로 변경하는 조심하십시오. 보정이라고 나와요? 옳은 지문이야. 변경하면 출원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변경 출원 없으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출원인은 관련을 단독을 관련으로 변경하는 출원은 못해요. 보정은 할 수 있는 거야. 틀렸네요. 4번 디자인보호법 48조에 따른 보정은 디자인 등록 여부 맞죠?
조심해서 읽으세요. 특허는 특허 결정이지? 조심해서 읽으세요. 디자인에서 오답으로 안 나올 거야. 특허에서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포인트는. 그리고 통지서가 발송. 요건 이제 디자인에서 오답으로 나온 포인트야. 발송은. 송달 아니라 발송이죠?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재심 청구 기간. 특허는 재심사 청구 기간 있죠? 특허는 재심사 청구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죠. 3개월 틀렸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고 30일 이내 보정할 수 있는 건 디자인과 상표에서 할 수 있어요. 특허랑 실용신화는 못해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보정할 거면 재심사 갔어야지 라는 겁니다. 거불심이 아니라. 5번 당초 출원에는 부분 디자인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분 디자인 여부를 추가하는 보정은 언제나 유지 변경? 원칙 유지 변경. 왜? 전체 디자인에서 부분 디자인 바꾸는 거니까 원칙 유지 변경. 하지만 당초 출원에 부분 디자인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이 부분 디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분 디자인 추가해도 유지 변경 아닌 거죠. 분할 출원 보겠습니다. 1번 분할 출원은 원 출원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시기 할 수 있다. 맞죠? 보정 시기 어떻게 돼? 첫째, 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의 통지서 발송 전 재심사 청구 기간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하고 30일 플러스 이 의견서 제출 기간 이렇게 되죠. 의견서 제출 기간 그때 분할할 수 있고요. 2번 한 번의 물품의 디자인을 적법하게 출원한 자는 한 번의 물품 디자인에 포함된 구성물에 관한 디자인을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한 발 물품 출원을 적법하게 했대. 그 말 뭐야? 1디자인이라는 거지. 1디자인. 그럼 분할 출원 안 되겠죠? 분할 출원은 원 출원이 다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3번 이 이상의 디자인을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한 자는 그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성립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분할 출원할 수 있다. 틀렸죠? 성립 요건 위반하지 않아도 분할 출원할 수 있죠. 왜? 위반을 하든 안 하든 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분할에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원출원이네요. 원출원이 조약에 따라 우선권을 한 디자인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한 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한 것으로 보며 우선권 주장 간주. 맞죠? 분할에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은 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으면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제출 간주. 증명서류 제출 간주. 맞네요. 3번, 5번 디자인 보호법 50조 사항에 따라 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틀렸죠? 30일. 1개월과 30일은 다르죠. 넘어갑니다. 출원 공개 보겠습니다. 출원 공개. 1번 최초 등록 여부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출원 공개 신청할 수 없다. 중요하다 그랬죠? 최초 중요하다 그랬어요. 2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 공개는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3번 특허청장은 출원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하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34조 2호에 위반되면 그러하지 않아야 되고 뭐죠?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죠. 공중위생은 없겠지. 공중위생은 없을 거고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출원 공개 신청이 있어도 출원 공개 안 합니다. 4번 특허청장은 46조 2항 후단 이거 뭐죠? 협의제, 협의 불성, 불가로 거절되는 경우죠.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등록 못 받아. 선원의 지위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어. 여기까지 특허랑 똑같은데 디자인은 공개까지 시켜버린다는 공개까지. 그래서 거절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야 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역시 공소양속에 반하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마찬가지고. 5번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나 거절 결정에 의한 출원 공개가 있어야 된다. 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언제 해요? 설정 등록 후 하는 거잖아. 자, 보상금 청구권 발생은 언제 해? 설정 등록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가 있어요. 그럼 서면으로 권고하면 되지. 그럼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또는 출원 공개된 것을 안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무단 실시에 대해서 보상금은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예요. 단지 그 행사 언제 하는 거야? 설정 등록 후 행사하는 거죠. 근데 거절 결정에 따른 출원 공개는 설정 등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상금 청구권을 위한 공개는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허용이 됩니다. 해당됩니다. 정보 제공 보시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62조 1항 각호 거절 이유죠. 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한테 제공할 수 있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특허청장은 물론 심판원장한테도 할 수 있죠.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거절결정 불복 심판 계속 중에 심판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참가를 못하잖아. 정보 제공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 우선 심사 봅니다. 자,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와 달리 심사 청구 순이 아니라 출원 순에 따라 심사하지만 특허와 마찬가지로 우선 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는 없지만 특허는 우선 심사 사유가 큰 덩어리 3개. 첫째, 무단 실시. 둘째, 긴급 처리. 셋째, 재난. 디자인은 재난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죠. 1번,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심사? 사유 틀렸죠? 이건 특허 문제예요. 출원 공개 후죠?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입니다. 출원 공개 후 무단 실시를 우선 심사 사유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처럼 출원 후 제3자가 무단 실시하고 있어요. 우선 심사 사유 아니에요. 뭐 하면 돼? 출원 공개 신청하면 돼요. 출원 공개 신청해서 출원 공개 만들어 놓고 우선 심사하면 되는 거죠. 2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디자인 등록 출원은 우선 심사 사유에 해당하나 적어도 52조에 따른 출원 공개가 있어야 된다? 자, 2번의 내용은 뭐죠? 긴급 처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처리에 있어서 우선 심사가 필요한 경우야. 이 케이스는 출원 공개를 요건으로 하나요? 아니죠. 지금 1번과 2번의 취지가 뭡니까? 우선 심사 사유 중 무단 실시는 출원 공개 필요하고 긴급 처리는 출원 공개 필요 없다. 특허까지 가면 재난도 출원 공개 필요 없죠. 이 취지입니다. 쪽지 시험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기본서 진도 비밀 디자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가죠. 문자입니다. 문자. 형상만의 디자인 다음에 있네요.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보겠습니다. 1번, 디자인 보호법에서 문자는 모양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는 문자에 장식성이 없는 경우 마찬가지? 그럼 유형 3번이죠? 얘는 모양으로 보지 않잖아. 유형 3번은. 하지만 삭제할 필요는 없죠. 성분 표시죠. 성분 표시. 2번, 도면에 나타난 물품에 표현된 장식성이 없고 오로지 정보 전달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경우 이거 뭐죠? 이것도 유형 3이네? 정보성만 있으니까. 그럼 이 경우 디자인 설명에 해당 문자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죠? 기재하지 않아도 권리범위 아닌 거 다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쪽지점 3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아래 비밀 디자인이죠. 비밀 디자인입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인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있대요. 맞죠? 근데 누가? 출원인만 할 수 있죠. 디자인권자 못하지. 왜? 비밀 디자인 청구 시기가 언제? 원칙 등록료 납부 시까지, 최초 등록료 납부 시까지. 예외 면제라면 설정 등록 시까지니까 디자인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2번,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 디자인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의해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요.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3년 초과 못하겠죠. 연장은 출원인은 물론 디자인권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출원인은 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있다. 주어 잘 보시고요. 맞죠? 다만 등록료가 면제됐으면 특허청장이 디자인권 설정 등록할 때까지. 그래서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예외. 맞죠? 4번, 디자인보호법 52조에 따른 출원 공개 신청하면 비밀 디자인 청구는 철회 간주죠. 취소는 소급표, 철회는 장래효죠. 민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5번, 타인의 디자인권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전용 실시권 침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틀렸죠? 비밀 디자인은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실 추정 안 됩니다. 디자인권 봅니다. 디자인권. 1번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90조 1항에 따라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20년이 아니라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출원 이후 20년 이렇게 돼야 되죠. 출원 이후 20년. 2번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맞죠? 이렇게 해야 부당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과 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금지권을 갖고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금지권만을 뭔 말이에요? 잠깐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전용권 금지권 전용권 금지권이네. 전용권 금지권을 가지고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선 금지권만 갖는다. 틀렸죠?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용권을 갖죠. 그래서 동일 유사 범위에 전용권, 금지권 다 가지게 됩니다. 4번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 요점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을 정해진다? 창작 내용 요점 없습니다. 창작 내용 요점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참고로 창작 내용의 요점이 있다 하더라도 창작 내용 요점은 권리금의 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저촉 보겠습니다. 이용저촉. 여러분 특허법에서도 요약서 권리범위 기초 아니죠? 이용저촉 1번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디자인이 유사 디자인인지 등록 디자인인지 잘 봐야지. 왜요? 디자인 보호법은 선출원주의 적용할 때 후출원의 동일 유사와 후출원의 동일 범위만 상정하기에 후출원의 유사 디자인이 선출원의 동일 유사 디자인과 저촉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등록 디자인인지 유사 디자인인지 잘 봐야 돼. 그럼 후출원의 등록 디자인은 선출원의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과 저촉되면 안 되겠죠? 착오 등록이지. 등록 디자인의 출원 일전 조심하고 출원된 타인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디자인, 특허 발명,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출원 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거나 통실호 심판을 의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어디가 틀렸나요? 저촉에서 선행 디자인권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동일 범위니까. 그죠?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선행 디자인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행 디자인과 저촉될 수는 없죠. 선출원주의 위반입니다. 2번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 디자인과 이번엔 유사한 디자인 이렇게 나오네. 유사한 디자인. 그럼 이용저촉 다 있을 수 있겠다. 선행권리랑 선행 디자인이랑. 그 디자인 등록 출원 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 유사, 특허, 실용, 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과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이 출원 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 상표 저촉될 수 있죠. 옳은 지문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이 그 디자인 등록 출원 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통실화 심판 따르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저작권은 통실화 심판 안 됩니다. 통실화 심판 안 되죠. 틀렸네요. 실시권 보겠습니다. 정부는 등록 디자인이 국가 비상사 때 극도의 긴급 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 질 수 있다. 틀렸죠? 특허법
106조의 2에 해당하는 강제실시권이고 이 제도는 디자인 보호법 없죠. 강제실시권 특허법에 3개, 106조의 2, 107조, 138조 있죠. 이 중에서 디자인 보호법은 138조에 대응되는 통실화 심판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출원에 따른 뒤에 더 있구나.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보시죠. 1번 타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하고 맞아요? 출원 일전이죠? 출원 일전.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이라고 그랬어요. 동일자 출원을 선출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출원 일전입니다. 출원하고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고 이건 맞네요. 국내에서 선의로 이것도 맞고요.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되는 때 실사사준 이것도 맞네요. 설정 등록 시가 기준이야. 설정 등록 시 실사사준하고 있는 자 100조 제외, 100조 제외, 선사용권 제외.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 목적 범위에서 통상실권 가진다. 맨 앞에 틀렸네요. 맨 앞에. 이의 신청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 1번. 이의 신청인은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기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 보증할 수 있다. 어제 강조드렸죠? 틀렸죠?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상표법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디자인 보호법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2번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은 심사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의체. 산재법의 심사관 합의체는 항상 3명이에요. 5명 없어요. 3번 심사관 합의체는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등록 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 이게 뭐죠? 취소 결정. 여기에 대해 디자인권자 불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취소 결정, 불복 심판 120조죠. 디자인 등록 취소 결정 뒤에 나오네. 네, 3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하지만 이의 신청 각하 결정이라든가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불복이 안 되죠. 그럼 이의 신청 각하 결정 불복 심판, 기각 결정 불복 심판이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되면 돼요? 무효 심판 가면 돼. 무효 심판. 이해관계 있으면 무효 심판 가면 되죠. 4번 심사관 합의체는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기각 결정 받은 자가 불복 안 되죠. 부심판 없습니다. 심판 보겠습니다. 1번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해서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디자인 보호법은 연장이란 개념이 없어요. 연장 개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없죠. 2번 디자인 보호법 49조 1항에 따라 보각 결정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죠. 3개월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연장. 그래서 쪽지 시험 8회까지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기본서로 돌아오십시오. 쪽지 시험 9회.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입니다. 1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이 물품의 성립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기의 조작이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화면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면 되고 기기와 관련성은 분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2번 물품의 표시부를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대상이 일시적인 발광 형상에 의해서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인 경우에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맞죠? 화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어떤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지만 통전시에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은 물품의 표시부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표시부를 바라보는 도면만을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디자인 설명에 생략의 취지를 기재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도면
기재불비, 구체성 흠결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로, 거점, 이무에 해당하겠죠. 4번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된 도형 기호 등을 말한다. 맞아요?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기기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화상이라는 건 디지털 기술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기기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만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2조 2호의 이 괄호 부분이지 괄호 부분이 빠져서 틀렸어요. 기출문제. 6번 화상 디자인은 심사 등록 출원해야 되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은 그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심사, 일부 심사가 나눠진다. 맞죠? 화상 디자인은 14류. 그래서 항상 심사 등록 출원. 화면 디자인은 그 화면이 결합된 물품 있죠? 이 물품이 심사면 심사, 일부 심사면 일부 심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쪽지시험 여기까지. 응? 5번이요? 딱 걸렸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상 기기가 아니죠. 기기와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기기가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 기기가 가상 키보드용 화상이라고 할게. 가상 키보드에서 조작용 화상의 대상이 되는 그 기기가 노트북이어야 한다, 핸드폰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고생 많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국제 출원할 거예요. 좀 길게 쉬어봅시다. 조금 지쳤으니까 30분 정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1번 헤이그에 따른 국제 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 디자인 등록 있어야 된다. 틀렸죠? 상표법에 있는 마드리드에 대한 내용이죠. 마드리드는 기초 출원 기초 등록 필요한데 PCT나 헤이그는 필요 없죠. 2번 국제 출원인은 국제 출원서를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수리관청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죠. 간접도 되죠. 마드리드랑 다르죠. 마드리드는 간접만 되죠. 3번 국제 출원이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관청 접수일 틀렸죠. 1개월이죠. 마드리드는 2개월, 헤이그는 1개월 기준으로 국제 등록일을 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보겠습니다. 1번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비밀 제한 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공개 연기로 대체할 수 있다. 2번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원출원으로 분할 출원할 수 있으나 원출원의 거절 이유 통지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 분할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임의 분할 안 된다. 3번 심사관은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거절 결정하기에 앞서서 국제사무국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절 이유 통지하고 이게 돼요? 안 되죠. 반드시 국제사무국 경유해서 거통해라 이겁니다. 4번 국제 등록 디자인권이 국내에서 설정 등록된 날 발생해서 국제 등록일로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틀렸다. 5년이죠. 다만 국제 등록일로 5년이죠. 5년이 되는 날 이걸 우리는 국제 등록 만료일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후에 등록 결정되어 국내에서 설정 등록된 경우에는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발생해서 국제 등록 만료일로 10년이 되는 날까지 전속한다. 여담이지만 뒤에 거 국제 등록이 만료일부터 10년 아니고 5년이고 국제 등록 만료일부터 5년 어떻게 계산할까? 국제 등록 만료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면 되는 거죠? 오전 0시를 초일로 산입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료일까지는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카운팅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산권법 기본 강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디자인 기본 강의는 우리가 예정보다는 조금 늦게 했지만
그 사이에 일단 상표, 특허랑 디자인 상표도 중급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갔고, 다음 주에 특허 중급, 상표 중급, 그리고 디자인 중급까지 다 끝날 거야. 디자인 중급은 금방 끝나요. 우리가 기본 강의도 굉장히 짧게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복습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달 정도 했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